간밤 뉴욕 증시는 오라클의 실적 쇼크로 흔들렸지만 장 마감 직후 브로드컴의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약간 좀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은 네.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핵심은 또 유동성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나하나씩 지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하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나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이제 뭐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이 증시 인사이트 시간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 숫자 자체는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콜에서 이야기한 보수적인 코멘트 때문에 시간외에서 좀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혹시 최근에 거론이 되는 AI 버블론에 대해서 와 이거 우려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사실 어제 있었던 오라클의 우려감을 사실 저는 브로드컴이 좀 씻어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진 않은 모습 아직.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요새 찍히는 숫자들이 험악해서 그렇습니다. 험악하다. 험악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시죠? 이게 이제 세계의 이제 그 전 세계 빅테크들 사이에서 대략 한 9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 지금 피 튀기는 혈투를 벌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몇 년 안에 애플하고 삼성전자 같은 그러니까 2006년 아이폰 모멘트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애플이 2006년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아이폰 1이 100만 대 팔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시총 1위가 됐죠. 예, 그 한참 뒤에. 네.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앱슨 모바일이 1등이었고요. 그 다음은 중국 석유공사가 1등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이폰이 판 그걸 보면서 전부 다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는데 3년이 지난 이제 그 아이폰 3GS 한국에도 들어왔던 그게 1억 대 팔렸습니다. 딱 3년 만에 이제 100배가 났고요. 그다음 아이폰 4가 나왔을 때는 10억 대가 팔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AI에 뛰어들지 않으면 모토로라와 노키아 꼴이 날 거다라는 걸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다 느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난달 어마어마한 차입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 리마를 가지고 있는 메타가 이제 우리 돈으로 한 50조 정도 차입을 하는데 금리가 놀랍게도 6.58 정도에 찍었거든요. 네. 24년 만기 대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픈 AI가 역시 찍었는데 여기도 우리 돈 한 45조를 찍었습니다. 네. 여기 금리는 6.4%. 근데 여기는 만기 5년.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XAI 테슬라죠. 테슬라의 XAI가 찍었는데 여기는 우리 돈 30조를 10.5에 찍었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 수년 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금리들입니다. 다 정크본드 레벨로 금리를 발행했습니다. 네. 자, 이건 뭘 의미하냐? 예, 이제 드디어 버블의 3단계 중에 1, 2단계는 경과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폰지 금융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폰지 금융이라는 건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망하는 게 폰지 금융이죠. 네. 버나드 매도프의 폰지 사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버나드 매도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오는 동안에는 연 15% 배당을 주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하면서 사실 우리는 한 푼도 없다라는 걸 밝히면서 끝장이 났습니다. 그게 이제 폰지 금융. 지금이 3단계에 있는 건가요? 이제 진입한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뭘 발표했냐면 XAI의 오너가 스페이스X 상장을 발표했죠. 네. 머스크. 예, 총액 1조 3천억 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돈이 우리나라 1년 GDP가 1.7조 달러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 GDP 한 7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네.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정도 조달할 것 같은데요. 자, 이 금융의 구조를 벌써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돈 싸움으로 가는데 우리는 내년까지 장이 좋을 거고 그때 장이 좋을 때 어마어마한 IPO를 통해서 그 돈을 조달해서 이걸로 다시 XAI의 컬러서스 2가 이번에 그 정도 찍었는데 3, 4, 5를 계속 찍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즉 전형적인 이제 시장이 계속 오르고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비즈니스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벌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기업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이자는 낼 수 있는 정도의 차입을 해오다가
이제는 드디어 뭔가 이렇게 가면 우리 이 경쟁에서 패자가 된다라는 급박한 공포심 속에 네. 금리를 상관하지 않고 돈을 빌리고 그 차입 규모를 늘리면서 더욱더 투자를 키워서 누군가 생존의 마지막 한 명이 되기 위해 싸우는 이제 일종의 헝거 게임에 들어왔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최근에 대표님 좀 뷰 포인트가 바뀌시지 않으셨어요? 미국 증시를 이제 내년부터는 더 봐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야기랑은 반대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그걸 IPO를 시키려면 최근 2021년 이후에 만 4년 동안 IPO가 거의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대규모 IPO는 대형 IPO는 올해 LG CNS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십조, 수조를 다루는 IPO는 없죠. 전 세계적으로 돈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아무런 IPO가 없었어요. 근데 내년에 지금 나오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픈 AI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스페이스X가 들어오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픽, 오센틱까지 지금 5개가 다 내년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여러분 우리 IPO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신규 자금의 융통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예,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돈의 전쟁이 시작됐고 여기에 파월 의장님이 3번 연속 금리를 인하해 주시면서 아무튼 그분의 의사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9대 3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이 결국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이 돈들이 이제 내년 이 5개 기업의 IPO에 수조 달러의 돈들이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규모의 3배, 4배에 달하는 돈들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그 돈에서 만약 IPO가 성공만 하면 새로운 투자가 시작되죠. 새로운 투자라. 예.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순환 구조죠. 그러니까요. 저는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올려놨던 AI 쪽에서 이제 IPO가 신선하네. AI 빼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게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뭐 그렇죠. 딴 걸 팔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왔던 2022년 초가 고점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 직전이 제일 좋은 때겠죠. 그 직전이 좋은 시기다. 왜냐하면 올려놔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마 정책 당국도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의 작전이죠. 이걸 다 상장시켜서 이 프로젝트들이 들어가야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오고 내년 선거에서 이기니까. 뭐 그렇게 봅니다만 일단 핵심적인 대의명분은 중국 딥시크의 R1 그리고 알리바바의 QN이 너무 세니까 최근에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챗GPT 5.0의 성능의 거의 90%까지 쫓아왔다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저희는 또 오픈 소스예요. 돈 안 받습니다. 네. 공짜로 풀고 있죠. 반대로 미국은 리마, 그러니까 메타 하나 빼고는 전부 폐쇄돼 있는 구조로 유료 구조로 가고 있죠. 물론 이제 성능은 미국이 좋습니다만 쫓아오고 있죠. 네.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제한에 가까운 돈들을 풀어야 되고 그 돈을 풀기 위해서는 주가를 띄워야 된다.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올해 한 해 쉬었던 미증시가 그러니까 우리 대비 한국 대비 쉬었던 미증시가 내년에는 특히 상반기는 상당히 무서운 구간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그냥 IPO만 하면 따따상 나던 그때처럼 시장이 뜨거워지는 시장들이 출현하며 시장의 유동성들이 이제 고갈되고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도 있는. 근데 이제 그게 분산돼 들어오면 좋을 텐데 장이 저렇게 좋고 남도 잘 되는 걸 보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타이밍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준비되어 있는 이 거대 5개 기업의 IPO의 서막이 스페이스X로부터 드디어 시작된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라면 일단 한 6개월 정도를 본다면 안타깝지만 우리 장보다 미국 장이 돈의 전쟁이 거기에 벌어지고 딴 데서 번 돈들이 전부 이제 스페이스X 공모 청약하러 가는 그 다음은 오픈 AI 그 다음은 엔트로픽 청약하러 가는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러면 생각입니다.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비중도 그 순서로 따라가면 될까요? 그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스페이스X가 1등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디가 들어올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전망에서의 한 3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다면 첫 번째 내년 5월에 어떻게 누가 됐든 연준 의장은 바뀌고 케빈 히셋이 됐든 뭐 누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점도표에서 스티브 마이런이 찍었던 내년 연말 점도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2.25를 찍었습니다. 현재보다 150bp 금리 인하를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 스티브 마이런이 찍었습니다. 그러면 케빈 히셋이 되든 아니면
스티브 바이런이 되든 아니면 베센트가 되든 누가 되든 내년에 공격적인 정책 금리 인하가 있다. 첫 번째. 금리 두 인하 번째, 누가 보더라도 최고 가장 탐나는 매물들이 시장 테이블에 올라와서 스페이스가 됐든 IPO. 오픈 AI가 됐든 들어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봐야 하는 게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 있다. 11월 그러면 중간 재정 선거. 정책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내년도 엄청난 확장 정책이고. 그러네요. 맞물린다면은 충분히 미국 시장의 상승을 또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타이밍을 재려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냥 올해 우리 시장이 그냥 조정시 매수였던 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세장에서는 너무 잦은 매매 타이밍을 재려고 들 필요가 없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일각에서는 S&P 500 내년에 뭐 7,700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거 아무 우리가 의미 뭐 없는 이야기. 바라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뭐 저는 그 적립식으로. 매년 폴을 이렇게 보는데요. 예, 이런 숫자 나오는 건 굉장히 다음 해 장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우리도 네. 지금 7,500 누가 불렀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호사게. 숫자에 의미 두지 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S&P 500 지수 중에서 인제 러셀 2000이 고점 쳤잖아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나스닥만 가는 장에서 잠깐 나스닥 쉬는 사이에 도는 정도인 네. 거지. 지금 모든 시장에서 타겟을 S&P 5000을 타겟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나스닥 100을 타겟으로 하든가 나스닥 지수 타겟이 더 모든 것이지. 지금 S&P 500이 과연 시장 대표 지수로서 의미가 있는가? 네.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 결국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네. 그냥 오로지 AI 혁명에 대한 것으로 여기 뒤처지면 우린 끝장이야. 그다음에 흐름에 같이 가야 조급해하는 된다? 사람들이 금리 불문, 가격 불문 돈을 발행하고 있는 이제 드디어 그런 장이 오고 말았다. 그러니까 슬프지만 아시는 것처럼 버블의 제일 마지막 구간이 가장 가파르다. 네.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뭐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말고 참여를 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로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대표님 오셔서 환율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단행하고 일단 우리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시 또 1,470원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1,500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1,480원의 고점을 찍고 현재는 조금 내려온 상태.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환율은 상승한다. 환율은 상승한다. 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국과 미국 간의 그러니까 금리 원화가치 떨어진다. 예,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역전된 게 뭐 환율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과거에 하나도 안 맞았던 이야기고요. 네. 그럼 지금 왜 나가냐? 예,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한국 사람이 글로벌 주식 180억 불 사러 갔습니다. 에이. 또 투자 예,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보면 이 사람들은 왜 나갔나? 9월 금리 인하 보고 9월 달 금리 인하를 보고서 들어간 거죠. 한국 사람들이. 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기술주가 최고다. 그렇죠. AI 기업들의 숨통이 터질 것이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사무용 오피스 건물에 들어가는 돈보다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돈이 더 역전할 것이다. 미래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한 달에 180억 달러를 샀습니다. 문제는 11월은 조정이었으니까 좀 적게 샀겠지만 다시 12월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네. 이 흐름 특히 12월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내년에 적어도 100bp 맥스는 150bp의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누가 제일 좋은가? 가장 레버리지가 큰 기업들이 좋고 부채를 일으켜 미래를 위해 태우고 있는 몸을 태우고 있는 기업들을 사려고 들겠죠. 그러면 미국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단행될수록 오히려 환율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미 증시가 급락할 때 환율이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손절 치시는 분들이 나올 테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레버리지 가장 큰 레버리지 ETF에 3분의 1 이상을 한국 사람이 하나 들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테슬라는 37조 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투기의 민족이고요. 근데 그것도 있고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제 한미 관세 협의 이후에 원화를 환전하지 않은 요인이 일단 더 크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일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연 우리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액이 300억 불이 이미 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200억 불 추가한다고 해서 그 돈을 미리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 당장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내년 한 해 100조 원 영업이익 보는데 그 푼돈이죠. 투자 금액 말고 이제 수출해서 번 금액을 환전하지 않는 금액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는 무서워하지 않지만 노조는 무섭지 않나요? 네, 내년 인센티브 안 줄까요? 그러니까 결국 연말에 내고에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돈들이 무한정 밖에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에게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거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지금 시장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 외국인 해외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공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본이 환율이 사나이노믹스 시작하면서 환율이 급등하니까 네. 아시아 통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약화된 것, 네. 이 둘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일이지. 미국,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언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늘 째각째각 가져왔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일단 네,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쭉 올라가는 포인트도 있어서 대표님 오셨을 때는 지금같이 우리나라 이제 사업개미 분들께서 이제 투자하시는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 시장은 내년에도 이제 엄청난 상승세를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금액이 원화로 오기는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미국 시장이 만약에 뭐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 원화로 환전이 되거나 일단 환율의 안정세를 갖고 가는 거는 그때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